예, 반갑습니다. 예, 커피 한 잔씩들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예. 이번 디자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델캠의 황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디자인 세션에서는 D4M을 위한 새로운 CAD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핸드폰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상은 저도 감히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인터넷에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핸드폰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그날 당일날 또 누군가가 이러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그리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시청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벽에다 비추면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즉 빔 프로젝트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런 핸드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4년도를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NFC 기술을 통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핸드폰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TV나 영화도 핸드폰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심지어는 PC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벽에 비추면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트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의 상상이 지금까지 다 실현된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말이죠.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 좋은 기술들의 조합으로 최근에는 다 비슷한 스펙으로 다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 차별화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소비자들은 어떤 구매 기준으로 핸드폰을 선택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위로 구매 기준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 그리고 스펙, 가격, 내구성 순으로 구매 기준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디자인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5가 시장에서 기대만큼 판매되지 못했던 이유로 저가형 스마트폰과의 디자인 차별화에 실패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4에서는 프리미엄급의 디자인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급의 디자인, 그리고 차별화된 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들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면요. 먼저 제가 이번에 디자인한 게 혁신적인 디자인인가, 그리고 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과다한 제작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디자인 관점과 제작 관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제품이 과연 혁신적 디자인인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가진 것을 실제로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툴에 많은 기능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파워쉐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생각한 대로 쉽게 자유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CAD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컨셉션 디자인, 개념 설계도 가능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실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예상으로 렌더링 기능까지도 필요하였던 것이죠. 이것들을 파워쉐입의 다양한 모델링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서피스 디자인과 그리고 파워쉐입만이 가지고 있는 트라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제품의 데코레이션을 추가적으로 가미한 이러한 차별화된 제품들까지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렌더링 기능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카메라 사진 보이시죠? 실제로 이 사진은 카메라 실사 같지만 실제로는 파워쉐입에 새롭게 장착된 렌더링 전용 프로그램인 키샷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꼭 실사 같죠? 이 키샷, 파워쉐입에 장착된 키샷은 다가오는 파워쉐입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제작 관점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제작 기간과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 부분인데요. 지금 이처럼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공정들을 거쳐야만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을 줄이고 그리고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이 자동화되거나 그리고 어떤 자동화되기 위한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날에는 디자인 단계에서 가공, 즉 제작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진 것이죠. 이런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에 대한 사례로 이후에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3 백커버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에서는 디자인 차별화의 요구로 삼성의 백커버, 핸드폰 백커버 모델에 가죽 질감과 같은 형태를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스티치 형상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금형 가공 후에 그리고 그 질감 형상을 표현해주기 위한 금형 부식 그리고 스티치 형상을 표현해주기 위한 금형 조각이라는 공정이 추가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공정이 추가된 것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애로사항들을 또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금형 가공 후에 부식과 조각을 하니까 동일한 금형 제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높이가 제한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형 가공, 부식, 조각, 사출의 공정순으로 이전에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파워쉐입을 이용을 해서 백커버 디자인의 질감 형상을 랩핑하고 그리고 테두리에 스티치 형상을 모델링으로 표현만 가능했을 뿐인데 이러한 공정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형 가공하고 이후의 공정들은 빠지고 바로 사출로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형상으로 디자인만 가능했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개선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파워쉐입의 강력한 디자인 기능들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을 위한 새로운 CAD 전략으로, 즉 제조업의 빅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어떤 공정의 자동화와 그리고 각각의 공정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슈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을 한번 되짚어보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케이스를 밀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쉐입의 신기능 소개와 마지막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참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765시간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2090시간으로 연간 약 8.1주 이상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페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2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집계한 어떤 통계 자료로는 OECD 회원국, 즉 34개국 중에서 노동 생산성이 28이라고 합니다.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좀 좋게 생각을 해보면 노동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분의 생산량이니까 여기서 노동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그리고 파워쉐입이라는 강력한 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EDM, 금형 가공 분야에서 전극 디자인에서부터 방전 가공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전극 디자인, 캠, 가공, 측정, 방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인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극 디자인 단계에서 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입력하게 되면 캠에서는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캠에서는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고요. 이렇게 가공을 마친 제품을 가공이 잘 되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파트에서 또한 전극 디자인 단계에서 디자이너가 생각한 중요 포인트들을 그대로 불러들여와서 측정 또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된 측정 결과물을 즉 편심령과 같은 정보를 이 통합 관리하는 파일에 또 업데이트함으로써 그 이웃단의 방전 가공까지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퓨처 팩토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트로드 파일을 통합관리된 파일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방전 가공까지 자동으로 그리고 무인으로 되는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보셨던 내용들을 실제 파워쉐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EDM 단계 공정까지 쭉 차례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워쉐입의 일렉트로드 위자드와 다이렉트 모델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극을 쉽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다트로드라는 통합 관리하는 확장자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확장자를 이 이후의 공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측정에서 요구하는 측정 포인트들을 찍어 놓고요. 그리고 방전 가공에서 요구되는 정보들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방전 가공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이미지는
S4 방정기의 컨트롤러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 장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방전의 위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전의 방향, 그리고 방전 캡, 그리고 방전의 면적, 그리고 방전에 사용되는 소재 정보들, 전극은 뭐 흑연인지 동인지,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 이런 정보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 단계에서 마법사 창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이후의 공정들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캠 단계에서 이렇게 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트로드 파일을 불러들임으로써, 그것도 저희 한국텔컴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솔루션인 HDAS를 통해서 캠을 자동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공을 마친 전극을 측정 단계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트로드 파일을 불러들여와서 측정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얻게 된 새로운 정보, 편집량과 같은 정보들을 또 다트로드 파일에 업데이트함으로써 이 이후에 방전 가공도 이 다트로드 파일을 불러들임으로써 방전 가공이 완성이 되는 이런 공정들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단계에서 이 이후의 공정들을 고려하니까 이 이후의 공정들이 자동으로 가능하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형 한 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전극들을 또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공정들에서 병목 현상도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극 EDM 자동화 프로세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EDM 전 공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부서 간 또는 업체 간이 조금씩 다르죠. 이러한 부분들의 소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휴먼 에러를 줄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전체 제조 시간에 감소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파워쉐입의 일렉트로드 위자드를 이용을 해서 EDM 전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실제로 파워쉐입에서 어떻게 구동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쉐이프 데모를 진행하게 된 한국텔캠 오광민입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 들으신 내용 중에 파워쉐이프의 일렉트로드 위자드를 이용한 전극 설계 과정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모델은 청소기 커버 양산을 위한 금형의 하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렉트로드 위자드 창을 활성화시킨 뒤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극으로 만들 영역을 선택하신 뒤 작업자는 연장 거리값과 그리고 적절한 연장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장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만 클릭하게 되면 선택 영역에 대해 손쉽게 전극이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극단 또한 전극단의 위치와 치수를 기입하시게 되면 전극단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이 완성이 됐고, 자, 이어서 파워쉐이프에서 제공하는 홀더 카탈로그를 이용하시면 전극 사이즈에 맞는 베이스 홀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전극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상 없이 깔끔하게 모델링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방전 가공에 필요한 방전 값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극 영역에 대한 표면 거칠기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전 여유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값들은 나중에 스크립트 파일로 출력이 될 거고, 그러한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해서 방전 가공기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측정에 필요한 측정 포인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 같이 CAD 단계에서 사용자는 측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한 위치에 측정 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측정 포인트는 마지막에 방정 가공기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 같이 업체에 맞는 방정기 가공기 타입을 선택하시면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의 경로에 모든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출력이 완료가 되었고, 먼저 완성된 전극 모델을 살펴보시게 되면 모델에 색상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색상 정보는 가공 툴패스 생성 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세션인 파밍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이 잘 됐는지 출력 경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신 것 같이 측정에 필요한 트루드 파일과 방정 가공기에 전송하게 될 스크립트 파일이 각각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델캠의 측정 솔루션인 파워 인스펙트를 이용하여 측정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생성한 트루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측정 포인트뿐만 아니라 모델링까지 모두 임포트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측정 포인트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측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측정 포인트가 모두 임포트가 되었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면에 보시는 경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이 완료된 데이터는 바로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방금 측정한 6개의 측정 포인트 값들이 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확한 측정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극의 이미지와 측정 경로 또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립트 파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력한 이 스크립트 파일 안에는 방정 가공에 필요한 방전 면적과 그리고 방전 여유값 그리고 방전 좌표 같은 모든 정보값들이 모두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크립트 파일을 방전 기계에 바로 전송을 하게 되면 작업자는 별도의 세팅 없이 바로 방정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렉트로드 위자드에 관련된 데모를 마치고 다시 이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 잘 보셨죠? 여기서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잠시 후에 쉬는 시간에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맞춤 자동화 AP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 자동화는 저희 한국델캠에서 많은 고객분들의 어떤 요구로 이러한 맞춤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API들이 다양하게 보이시는데 여기서는 빠른 디자인을 위해서 개발해드린 API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CAD API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드 API 부분입니다. 일렉트로드 API는 국내 정서에 맞게끔 좀 더욱더 빠른 전극 디자인을 위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기준면이라든가 그리고 전극 단수라든가 전극단을 레벨별로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전극 배치도, 시프트, 발주소 이러한 부분들을 원클릭으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API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디자인을 하시라고 전극 디자인을 위한 전용 툴바라든가 그리고 커스텀 매크로, 단축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용을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많이 주시면 더욱더 발전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API가 실제로 파워쉐입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제 PC에는 전극 모델링에 최적화된 매크로 파일들이 단축키로 모두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축키들은 여러분 업체에 맞게 모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러한 단축키와 그리고 사용자 툴바를 이용하여 전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극으로 추출할 영역을 바운더리를 이용하여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영역은 사용자 툴바를 이용하여 솔리드로 추출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추출된 솔리드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전극에 불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러한 경우 편집을 통해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Z축으로 약 100mm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자, 화면에 보신 것 같이 간단한 이동만으로 리브 전극이 편집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이용하여 빠르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리브 모델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얇은 리브 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 기둥이 추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강 기둥 또한 면만 선택하시고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보신 것 같이 간편하게 연장과 그리고 구배를 갖는 원기둥이 동시에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된 리브 모델은 가공을 고려하여 좀 더 모서리 면에 대해서 다시 필렛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이 필요한 부분 모서리를 모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서리를 선택하신 뒤에 제가 원하는 반지름 값을 적용한 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보강 기둥이 도피와 함께 깔끔하게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리브 전극 또한 같은 방법으로 모두 생성이 되었고, 자, 이번에는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솔리드를 동시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개의 영역을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하여 지정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용자 툴바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솔리드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극 또한 단축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였고요. 자, 도피가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옵셋을 시켜서 편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 전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편집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불필요한 영역을 모두 제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제거된 중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모델을 살펴보면 현재 이 전극 모델에서는 도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역 또한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 계속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배 같은 경우에도 간편하게 기준면만 선택하시고 각도값만 입력하시게 되면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구배 또한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공을 고려하여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필렛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렛까지 적용된 통전극까지 모두 생성이 되었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성된 전극을 모두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전극 모델에는 전극단이 모두 생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한국델캠에서 제공하는 자동 생성 API를 이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원하는 전극단의 치수와 그리고 전극단을 생성할 레벨 번호를 입력하신 뒤 자, 생성 버튼만 클릭하시게 되면 자, 순차적으로 모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동시에 모든 전극단이 생성이 되었고, 자, 다음은 방전 가공에 반드시 필요한 전극 배치도와 그리고 전극 모델링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레벨 번호를 입력하신 뒤
실행을 통해 전극 배치도와 전극 모델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코어의 전체 사이즈와 그리고 전극의 위치를 따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바로 엑셀 시트를 통해 바로 만들어지겠고, 전극 모델도 모두 지정된 경로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출력된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화면에 보신 것 같이 생성한 전극 모델과 그리고 전극 배치도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전극 배치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방금 작업을 한 이 코어 모델의 사이즈와 그리고 각각의 전극 모델의 위치값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국델캠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데모를 마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렉트로드 API 데모 잘 보았고요. 다음은 파워쉐입을 이용한 맞춤 자동화 두 번째, 가변 스크류 API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가변 스크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면 보이시죠? 도면을 보시면은 뭐 저거 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스크류 피치가 가변인 모델은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상당한 고민과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도면의 정보대로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매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API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도면에 표현된 정보들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데요. 생성 버튼을 누르면 2D 커브 형태로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서피스 디자인으로 또 바뀌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어셈블리 형태로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을 자동으로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입력하고 자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델링이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창에 제가 원하는 값을 넣어줬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API는 실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이는 API가 오토 스크류 API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도면에 통해 보셨던 각각의 피치 값과 그리고 정보 값들이 모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이렇게 도면에 있는 치수들만 기입을 하신 뒤에 생성 버튼만 클릭하시게 되면 이 API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공식을 기반으로 커브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 커브를 기반으로 서피스와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솔리드를 이용해서 모두 트림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가운데 키움까지 모두 정확하게 모델링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간 거리를 이용하여 하나가 아닌 두 개로 어셈블리 된 스크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먼저 커브가 생성이 될 것이고, 이 커브를 기반으로 서피스와 그리고 다시 솔리드로 생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입력한 축간 거리 64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서로 교차된 이러한 스크류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API뿐만 아니라 한국델캠에서는 전극단 생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API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델캠에 많이 문의를 하시면 이러한 API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다시 데모를 마치고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춤 자동화 세 번째, 파워쉐입 쉽빌더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선박을 실제로 건조하기 이전에 시험선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시험선 디자인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동안 겪었던 애로사항들은
조선소에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로 받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변환하는 부분들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여도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의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숙련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보 작업자들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기존 시험선 제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선박의 모델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포인트 데이터로 받게 됩니다. 엑셀 포맷의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서 포인트를 CAD에서 뿌려주고 그리고 커브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매뉴얼로 할 때는 이게 원하는 대로 커브가 연결이 됐는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서피스 디자인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파워쉐입 쉽빌더라는 API의 장착으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아까 그 포인트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포인트를 뿌려주게 되고요. 거기에 자동으로 구간별로 커브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서피스까지 완성하는 부분들을 좀 훨씬 더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 대비 30% 이상 디자인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가 얼마 아닌 시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파워쉐입을 이용한 맞춤 자동화 네 번째 HD 판넬 커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파워쉐입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은 CAD뿐만 아니라 캠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앞서서 어떤 것들을 가공하는지 보여드리면 복합 판넬입니다. 복합 판넬은 최근에 건설되는 어떤 고층 빌딩이나 어떤 건물들을 외벽을 싸고 있는 판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판넬이 최근에는 뭐 경량이고 또 시공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판넬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납품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건물 하나에 고층 빌딩 하나에 들어가는 복합 판넬의 수가 수만 장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각각의 타입별로 사이즈별로 도면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프로세스를 보면은 약속된 작업 시트로 이렇게 발주소로 받게 되고요. 이거를 일일이 작업자가 확인을 해서 그리고 확인한 거를 2D 도면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하나씩 절단하고 그리고 절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밴딩 라인까지 스크래치를 줘서 이런 다 표현을 해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HD 판넬 커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드렸는데요.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간단합니다. 아까 약속된 포맷으로 발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포맷을 불러드리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타입의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고 수량이 몇 개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불러 들어와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D 드로잉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모델들을 최적에 배치하는 네스팅 기능을 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툴패스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NC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완료가 돼서 가공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입 후 효과로는 예전에는 감히 엄두 내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또 하고 있는데요. 업체 관리라든가 작업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현장에서도 다 인력들이 하던 작업들을 지금 장비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서 저인력으로 또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럼으로써 뭐 생산 시간과 노동 시간은 당연히 단축이 되었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파워쉐입을 이용한 맞춤 자동화 5번째 HD 파이프 컷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파워쉐입을 이용했지만 CAD뿐만 아니라 캠의 역할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즉 파워쉐입이 캠의 강력한 엔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이프 용접을 위한 기존 절단 프로세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프 용접하려고 절단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진과 같이 대형 선박이나 그리고 야구장 구조물 같은 큰 파이프들은 절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들입니다. 이처럼 파이프 하나의 사이즈가 2000파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대형 파이프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절단하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디자인 자동화와 캠 자동화 그리고 가공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용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개선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을 하는데 용접살이 들어가야 되죠.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절단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산소나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하고 그 이후에 후가공, 즉 그라인딩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하다 보니까 이미 산소 플라즈마 절단 과정에서 표면 강화가 일어나면서 후가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NC 데이터까지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의 사이즈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지 접합 형태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3D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요. 거기서 접합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접합되는 구간에 커브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개선각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개선각을 고려한 채로 절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 시장 또한 굉장히 비싼 해외 외산 장비를 가지고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지금의 저희가 개발해드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국내 좀 저렴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용접 고급 인력자들은 굉장히 보수가 비싼 편인데요. 이런 분들이 절단 후에 이제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후가공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용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심으로써 즉 노동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올라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맞춤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것들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을 해주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초보 작업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비와 시스템으로 운용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워쉐입이 CAD 프로그램이지만 캠의 엔진의 역할로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민들, 그리고 어떤 니즈들을 저희들한테 앞으로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워쉐입에 어떠한 신기능들이 들어갔는지 데모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모델링 기능의 추가 부분입니다. 솔리드의 스냅 기능이 강화되었고 다중 솔리드의 편집이 동시에 가능하며 또한 다중 솔리드의 리플레이스 페이스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빠른 모델링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스플릿 서피스와 분할된 면을 합칠 수 있는 머지 페이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피처 부분의 신기능입니다. 타 CAD 데이터에서 받은 히스토리가 없는 모델의 보스, 홀, 포켓과 같은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홀의 사이즈나 깊이, 위치 등과 같은 값들을 손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피처 셀렉션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러한 기능들은 색상을 핸들링하여 이후 가공 파트에서 색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마법사 기능의 추가입니다. 레디얼 컷 피처 마법사를 이용하여 원통형의 포켓에 보스와 같은 형상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금형의 캐비티와 코어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마법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관련된 개선 사항들입니다. 분리된 서피스의 합침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서피스 성분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 메쉬 부분입니다. 스캔한 STL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서피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생성된 언트림된 서피스를 형상에 맞게끔 깔끔하게 트림된 솔리드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데모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모델은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메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세건트 메쉬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서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생성하고자 하는 서피스를 클릭만으로 손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도값을 조절하여 좀 더 다른 형태의 프리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필요한 모든 서피스들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서피스도 각도값을 조절하여 다른 결과의 서피스로 한번 생성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이용하여 그냥 손쉽게 서피스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서피스들을 모두 한번 확인해 보면 서로 교차된 형태의 서피스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스캐닝된 메쉬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단에 있는 이 곡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곡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피스로 추출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건트 메쉬가 아닌 직접 각도값을 입력하여 사용자가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조절 툴바를 이용하셔도 영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직접 원하는 각도값을 입력하셔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곡면 서피스를 선택하신 뒤에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 결과를 모두 얻었고 이렇게 생성된 모든 서피스들을 한번 불러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성된 모든 교차된 서피스를 새로 추가된 자동 트리밍 기능을 이용하여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된 서피스를 선택하신 뒤 자동 트리밍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자동으로 솔리드로 변환되면서 깔끔하게 트림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얻어진 다른 결과들을 모두 불러온 뒤 차시파를 통해 확인해 보면 손쉽게 메쉬 데이터를 솔리드로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쉐이프의 신기능까지 해서 모든 데모를 마치고 다시 황동희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 잘 보셨죠? 이번 파워쉐입의 신기능으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쪽을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앞으로 또 많이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참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OECD 회원국 가입국 중에서도 노동 생산성 하위권이라는 어떤 불명예를 해소하고자 그 중에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분야의 EDM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정 산업 분야별로 맞춤 자동화, 그리고 이런 개발된 사례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단계에서 이 이후의 공정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자동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무인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 생산성 증가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정 개선에 대한 상상을 상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저희 한국델캠과 함께 현실로 앞으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2014년도 UGC를 기점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그리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빅점프업을 기원하며 이번 디자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